네, 8장 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는 PPT 자료로 해서 하나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볼까요? 시장성, 그렇죠? 수익성 이런 것들이죠. 또 사업 타당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 수익 능력 분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손익분기점 분석이란 무엇인가? 손익분기점이 뭔가요?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되겠죠. 이익도 손해도 없는 딱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 보면, 자,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화를 통한 성공 가능성에 의한다. 자, 에디슨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업을 일으키면 몇 개씩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사업화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업화되기까지는 완제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사업의 사업 역량, 평가, 함께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이게 큰 세 가지 틀이죠. 사업 타당성 분석,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평가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죠. 앞서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 계획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사업이 된다고 가정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분석 후 사업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경영 방침, 기술성, 시장성, 판매 전망, 수익성, 필요 자금 조달, 운영 계획, 후원 계획 등 일목 요연에 작성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타당 분석하는 이유는 막연하고 주관적인,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구상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사업을 분석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창업자의 마케팅 능력,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하고 나서 나중에 창업하고 나서 그때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대책을 잘 강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방금 했죠.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성공률을 높인다. 사업에 제반할 사항을 파악하는 대로 창업 기간을 단축시킨다. 객관성 올리고, 그 다음에 창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계획 사업의 사항을 자세히 분석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도 이제 사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면, 그죠? 창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계획 사업에 대해 지식, 습득, 보완해야 할 사항 미리 예방 조치할 수 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요소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은 내가 있는가? 적성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앞서 빠졌네요. 앞서 적성은 안 들어가 있었죠. 시장성, 수익성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술성, 수익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볼까요? 적성, 그죠? 적성, 그 다음에 시장성, 그 다음에 기술성,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들이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적성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성이 맞다, 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에 대한 어떤 적성에 관련되어 있는 걸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도 상세히 기술해야 되겠죠.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여튼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못하면 고용을 해서라도 그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자, 능력입니다. 시장성 분석, 그죠?
지금의 이제 시장 선물서는 뭐 코로나로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원자료 생산시설, 네, 기술 분석에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필히 중요하겠죠. 수익성, 유통이나 이런 쪽 뭐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그죠? 그 배움에 그만큼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자, 수익성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열어서 영업은 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집에서 그냥 한번 특식으로 해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수익성으로 하려면 어렵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수제버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손수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몇 개 못 만들죠. 네, 그렇다고 비싸게 다 사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싸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런 걸 왜 중요시하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 초기 비용, 뭐 권리금 이런 거 다 빼더라도요. 권리금을 빼더라도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이 많잖아요. 자재값, 인테리어, 그죠? 이런 물품비 이런 것들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은 빼고요.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권리금하고 권리금은 아니죠. 보증금이 빼도 되겠네. 보증금은 이제 주인이 딱 돌려주는 거니까 권리금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상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올 때 앞에 권리금이 뭐 1억 5천이다 했으면 지금은 한 1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너무 장사가 사업이 안 되니까 5천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좀 더 내릴 수도 있고요. 본인은 들어갈 때 1억 5천 주고 들어갔는데 본인이 나오려고 하니까 아무도 1억 5천 주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억이라도 빨리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니 장사가 저렇게 안 되는데 우리 앞에서 왜 저러고 있을까? 5천만 원 누가 잃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세입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권리금을 뭐 임대인이 주인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울며 계산 먹기식으로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창업자의 선천적 적성 이거 다 아까 적성했습니다. 자, 적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모험심, 집념, 규모, 통솔력, 의지력 뭐 있는데 성격, 체질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성실성, 인성, 윤리, 도덕지수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든 돈만 벌려고 그래요. 창업 분야의 경험과 지식 분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창업 경영 과목을 들어봄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창업과 관련돼 있는 책들을 몇 권은 봐야 되겠죠, 그죠? 보면서 이해하면 좀 편한데 그런 걸 안 본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창업자의 경영력, 자 통솔력 중요하죠. 통솔력, 리더십 말 그대로 솔선수범 영향력이죠. 한마디로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그죠? 업종성의 적성. 아이템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고 뜨고 있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나 너무 유행을 타는 업종은 좀 생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금방 지거든요. 주식에 뭐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적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모험심, 규모, 의지력, 통솔력.
경험, 학문적, 그죠? 자음사의 자질, 교제의 어떤 폭 이렇게 되는데요. 업무 수행 능력, 그죠? 서비스 기술력, 경영, 경제적, 환경 적응 능력 그리고 자 시장성 볼까요? 자 시장성은 제품이 얼마나 자, 수요가 있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성은 주변의 경쟁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경쟁사의 지위 분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품성, 제품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이 제품의 강점,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생산성, 그러니까 이윤이 뭐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그죠? 이윤이 많이 남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윤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진율이 좋아야 되니까 그죠? 수요 예측, 판매 증가, 시장 제품의 환경 분야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수소 자동차가 많이 나온다 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수소 충전소가 빨리 이렇게 이제 충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그 공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여유있게 충전도 하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도 사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중심가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변두리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 유흥인구가 많은 곳은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첫 번째 만남의 장소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남의 장소 그게 보니까 그 주유소는 그 줄을 쓰대요. 왜냐하면 서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주유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고속도로 올리고 나서 첫 번째 휴게소이기 때문에 그 주유소는 거의 뭐 돈을 그냥 다 벌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자 좋은 위치죠. 주유소를 하더라도 위치가 참 좋은 거죠. 자 기술성 해놨습니다. 기술 보유 여부 본인이 없으면 협력업체라도 잘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실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은행뿐만 아니라 이런 그앱 개발자들을 거의 모셔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뭐 정권사 이런 금융계통 쪽으로는 오늘 내가 뉴스를 봤나요? 자동차 렌트카도 이제 이 신용평가, 은행들하고 연계돼가지고 바로 중고를 사든 새 차를 사든 다 이렇게 캐피탈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좀 금융회사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얼마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거, 렌탈이 가능한지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특성, 제조 공정 이런 것들도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계, 장비 이런 것들, 원자재, 공급처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프랜차이즈를 해도 원료 공급을 또 본사가 잘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건물의 크기, 대지의 위치 이런 것들 다 분석하는 부분이 기술 분석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동력, 가스 이런 게 잘 들어오는지. 이거는 이제 제조업 같으면은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시외곽 쪽에 이제 할 때 얘기죠. 시내 쪽에 가스 전기가 안 들어온다 했습니다. 인력 이런 부분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수익점과 손익분기점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손익분기점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매출액 추정, 제조원가, 맹세, 손익분기 계산서 또 뭡니까? 자, 추정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데 자, 수익성, 전망, 매출액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음식점은 도소매는 한 평당 그죠? 매장 면적, 객단가 설비 테이블 수 곱하기 회전 수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객단가 설비 의자 수 곱하기 회전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계산할 때. 그래서 테이블 수 4인 테이블이 10개다. 40석이 되고
이제 이게 몇 번 도냐 이거지 않습니까? 회전율이 4분의 3, 뭐 4분의 2 이래가지고 곱하기를 하면은 이제 월 매출액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맞죠? 전년 매출은 1,500, 전년 매출은 1,875만원, 합계 3,37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10개 이해, 저녁시간은 10개 1.5회 적네요. 객단가 점심시간에는 만원, 저녁시간에는 25,000원 비싸게 받고, 월 영업일수 휴무가 2대2인데요. 그러니까 월 평균 25일을 영업하는 25일, 30일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맹세서에서 제조원가가 중요합니다. 제조원가를 알아야 뭐 마진율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조원가를 모르면 마진율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재료비 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손익분기점 자 추정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전체 금액이 45만 원인데 어떻게 됐냐? 객단가가 15,000원인데 30명이 맞다 해서 45만 원을 벌었는데, 그죠? 이게 월 매출, 1일 매출이고 월 했더니 영업일수 4일을 빼고 26일을 일을 했네요. 그랬더니 1,17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보니까 원 재료비에 40%를 했네요. 이 매출액에 40%를 하니까 468만 원을 뺐습니다. 빼니까 월 매출이 702만 원 되겠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또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음료나 판매비, 그죠? 이런 것들이 볼까요? 자, 급료나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임차료,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공총증포당 36개월 나눴네요. 5천만 원 들어갔는데 36개월 나누니까 월 140만 원이 감가된다고 가정했네요. 그러니까 36, 그죠? 12달이니까 3년에 다시 한다고 가정했네요. 그죠? 그래서 140만 원 빼니까 어떻게 보면 다 더해서 빼니까 560만 원이 됐네요. 그럼 702만 원에서 560만 원을 빼니까 금액이 여기 나왔죠. 142만 원이 나왔네요. 거기다가 이제 영업외 이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도 20만 원 있어서 영업외 비용 이자가 지급 이자가 나가서 20만 원 뺐네요. 그래서 122만 원이 되고, 또 여기다가 이제 세금이 또 붙으니까 10% 빼서 다시 1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 이익이 되네요. 월 이익이 109만 800원. 자, 이렇게 벌어가지고 택도 없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손익분기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고정비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니까 변동비는 재료비, 그 다음에 수도 전기 이런 부분, 또 가끔 이제 알바생들의 급료가 시간당 페이를 결정할 때 변동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매출액이 1,170만 원인데 변동비가 488만 원이네요. 자, 그다음 수도광열 원가가 이게 해당되고, 자, 고정비가 이제 급료가 그 고정비로 가고,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20만 원에서 560만 원이 고정비네요. 자, 이걸 변동비 대비, 그죠? 변동비 대비 뭘 나왔습니까? 매출액을 나눴네요. 나누니까 변동 비율이 나왔습니다. 변동 비율이 얼마입니까? 41.1%네요. 자,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보면 고정비를 나눴습니다. 1 빼기 변동 비율로 했더니 960만 5,488원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손익분기 비율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원 매출이 얼마입니까? 월 매출이 1,1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하고 비율로 했을 때 82% 비율로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앞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제 모두 투어에서
여행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입니다. 여행. 사업 동기, 목적, 아이템 소개, 운영 계획, 조직도, 마케팅 전략, 경영서 분석, 부지, STP, WSW, 커피, ERC, 재무 분석, 나무 계획. 자, 빠르게 한 5분 내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 동기 왜 하려고 하는가? 주말 여행, 그죠? 주요 고객 정 익숙한 T 프로그램, 그러니까 짠내 투어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끝나고 나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모님 세대 여행과 이벤트를 접목해서 여행하고 이벤트, 여행만 여행 따로, 이벤트 따로 있는데 이렇게 여행하고 이벤트를 같이 하고서 이렇게 마케팅을 짰다는 겁니다. 운영 계획을 적었죠. 마케팅 어떻게 하고, 자, 영업시간 어떻게 하고, 여행을 간다, 이런 거죠. 자, 운영 계획을 이렇게 짰습니다. 1박 2일 여행, 드라마 여행, 이렇게 짰습니다. 보면 되고요. 1박 2일 변경 후 내가 좀 바꿔라 했더니 이렇게 바꿔놨네요. 자, 바꿔놨고요. 자, 조직도입니다. 예, 조별로 했었기 때문에 조직도에 따라 이렇게 조언을 편성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1대1로 한다고 가정 한 명이 하니까요. 조직도는 여러분이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온라인 마케팅 통해서 마케팅 전략, 경쟁사 분석 이랬나요? 자, 경쟁사 분석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특징, 비용, 지구, 고유 투어 비교해놨습니다. 경남 테마 5에서 20만, 4에서 16만, 4에서 15만. 자, 얼마나 해놨네요, 그죠? 차이가 있다면 이벤트와 여행을 함께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요. 자, 위치는 보증금액 1,5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저렴하게 5청에. 이가 어디냐면 삼산이 아니고 롯데캐슬 네요. 롯데캐슬 부지. 자, 여기가 일단 성남동이네. 성남동. 성남동이 롯데캐슬 도로면에 있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네요. 네, 저렴합니다. 전용 면적인 공급 면적에서 지금 많이 비쌉니다. 지금 많이 비싸겠죠. 하여튼 이 부지에 안내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지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 진흥센터에 가가지고 주변의 그 방향을 분석해야 되는데 많이 안 했네요. 그죠?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또 40대 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세그멘테이션 했네요. 주 타겟을 40대에서 20대 했는데요. 메인은 40대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 좀 여유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포지션 다양한 프로그램 동안 소규모 단위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 했고요. 수학 분석 SO, ST, SW, WT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뽑기 가격, 그죠? 제품 가격, 장소, 광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할 건가 했고요. 자, ERC 분석했죠? ERC 분석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짜면 되겠고, 재무 분석입니다. 초기 비용이 얼마고, 지정 목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변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걔가 884만 원입니까? 네. 그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8,084만 원. 그죠?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월 수입이 2,160만 원이고 월 지출이 1,914만 원. 1,914만 원, 그죠? 14만 원이 나왔고 순이익을 빼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 245만 원.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느냐? 한 33개월째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투자 비용 8,084만 4,500원이 이렇게 점점 순이익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없을 거고 여름에도 좀 없을 거고 한여름에 그 봄가을 위주로 3, 4, 5, 6을 집중적으로 많이 잡고 8월, 7, 8월에 좀 작게 잡고
또 9월, 10월, 11을 좀 많이 잡고 12월 1, 2 좀 적게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8,059만 수립이요. 네.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월 비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니까 어떻습니까? 27개월 줄여들었죠. 3개월에서 이렇게 다시 그 손익분기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창업과 경영 과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계에서 원래는 조별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개별로 해서 부족함이 좀 많더라도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큰 어려움 없으면 점수는 잘 나갈 거고요. 너무 부실하게 남의 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점수가 잘 안 나갈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점수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